안녕하세요. 저 순수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고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걸크러쉬 메이크업에 많은 유용한 정보 좀 전달해드리고 갈게요. 예, 그럼 오늘 저희가 볼 걸크러쉬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뭔가요? 어, 요즘 걸그룹 메이크업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좀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분야가 좀 음영 메이크업이나 약간 세미 스모키, 그러면서도 너무 무섭지는 않은 좀 러블리한 그런 세미 스모키 느낌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 그럼 혹시 이렇게 모델분이 준비되어 있나요, 혹시? 네, 걸크러쉬에 아주 적합한 모델분을 제가 여기서 구했어요. 예, 네, 되게 바쁘셨거든요. 모델분을 구하시나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먼저 모델분 무대로 모셔보고 네. 저희 메이크업 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분이 화장을 안 한 상태라 자신감이 좀 없으세요. 예, 여러분, 쌩얼을 무대에서 공개하는 중이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봐 주세요. 네, 고개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지금 객석에서 쌩얼 안 갔대요. 어, 자신감을 가져요. 지금 모델분이 메이크업을 안 한 상태라 좀 이렇게 수줍어 하시긴 하는데 이따가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 아주 당당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눈썹부터 그려줄 건데요. 어, 여러분이 또 저의 메이크업 시연을 보고서 또 일상에서 따라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가면서 메이크업을 할게요. 항상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눈썹이 잘 안 그려져요. 섀도우도 그렇고 펜슬로 그릴 때도 그렇고 유분기가 없어야 눈썹이 잘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루 파우더나 가지고 계신 파우더로 유분기를 없애주세요. 고개 좀만 들어주세요. 그럼 잘 보고 계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물어봐 주시면 본인한테 필요한 팁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파우더로 유분기를 없애주신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저는 뭐 모양을 많이 내는 것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썹 모양이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수만 많아 보이는 정도로 내추럴하게 그려주는 게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일자 눈썹이 뭐 유행이다, 뭐 어떤 눈썹이 유행이다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본인의 눈썹 틀에서 메꾸듯이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펜슬을 사용하건 섀도우를 사용하건 눈썹을 그릴 때는 힘을 최대한 빼주는 게 가장 잘 그려져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좀 힘을 줘서 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힘은 최대한 빼고 그려주세요.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시면 섀도우를 소량만 발라도 밀착력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쌍꺼풀 있으시는 분들 왜 오후 되면 눈 깜빡깜빡 거리다 보면 여기 흰 줄 생기는 경험 해보셨죠? 그런 것도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하기 전에 이 아이 프라이머를 아주 소량 손가락에다가 덜어서 발라주세요. 이게 바르는 것과 안 바르는 것과 차이가 꽤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음영감 있는 섀도우를 좀 써볼게요. 약간 어두운 톤의 브라운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 부분에
발라주실 거예요. 대부분 밝은 하이라이트를 먼저 하시고 이렇게 좀 어두운 포인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발상을 전환을 해서 진한 거부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잘 돼요. 왜냐면 밝은 거를 먼저 바르고 뭐 그다음에 중간 거 어두운 걸 바르면 이게 섞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두운 걸 발라주고 그 위에 살짝 겹쳐서 좀 더 어두운 걸, 좀 더 밝은 색을 발라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밝은 색을 하이라이트로 발라주시면 처음에 밝은 거부터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라데이션이 쉬우실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것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 살짝 겹쳐서 중간 부분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은 너무 블랙보다는 약간 브라운 톤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젤 라이너로 요즘에 젤 타입으로 나오는 거 많이 쓰시는데 이거를 점막까지 메꿔주시면 많이 번져요. 눈을 깜빡깜빡할 때. 그래서 안 번지는 타입의 이런 리퀴드 라이너를 점막에다 메꾸고 그 위에 부분은 살짝 이 젤 라이너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 번지실 수가 있거든요. 리퀴드 라이너를 아래로 떠보세요. 이렇게 점막에 점막을 메꿔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젤 라이너를 그 위에다가 떠보세요. 요즘에 눈 길어 보이는 옆으로 좀 가로로 길어 보이는 눈들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라이너를 살짝 길게 빼줄 거예요. 아래로. 떠보세요. 아래로. 눈꼬리는 늘 가장 좀 날렵하게 빼주시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너무 뭉툭하게 빼게 되면 라인을 그린 것 같은 인위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떠보세요. 아래로. 떠보세요. 자, 라인을 다 그렸으면 너무 라인만 딱 그려진 느낌이 들지 않게 아주 어두운 브라운 섀도우로 그라데이션을 좀 해줄게요. 아래로.
그다음 뷰러를 해줄 건데요. 뷰러는 이렇게 라이터로 살짝 달궈서 열감을 준 다음에 사용하면 훨씬 더 잘 찝혀요. 떠보세요. 자, 뷰러를 찝어준 다음에 이제 속눈썹. 요즘엔 혼자서도 잘들 붙이시더라고요. 속눈썹을 가닥가닥 잘라놓은 속눈썹을 심어줄게요. 가장 내 속눈썹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다가 티나지 않게 여기 보고 있어. 떠볼게요. 떠보세요. 좀 아래로. 근데 굉장히 많은 속눈썹들이 시중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좀 자연스러운 거를 고르려고 하면 안 붙인 것 같고, 또 너무 이쁘다 해서 붙으면 너무 누가 과하고. 봐도 남일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좀 선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속눈썹의 길이감이나 두께보다도 자기 눈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요. 눈이 쌍꺼풀이 없거나 눈을 떴을 때 많이 말려 들어가는 눈들은 아무리 긴 걸 붙여도 많이 티가 안 나요. 근데 눈이 약간 안쪽 점막이 좀 보이는 눈들이 있어요. 그런 눈들은 진짜 자연스러운 걸 붙여도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눈에 맞는 속눈썹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양이나 길이감보다도 자기 눈에 맞는 것 눈에 대한 연구가.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참. 아래로. 그리고 속눈썹을 붙일 때는 아무래도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걸 붙이는 것보다는 좀 가닥가닥 심어주는 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근데 혼자 하시기에는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속눈썹을 못 붙이는 경우에는 그냥 뷰러로 바짝 찝고 마스카라로 좀 풍성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떠보세요. 떠볼게. 떠보세요. 네, 속눈썹을 다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눈 밑인데요. 저는 섀도우, 눈 위 섀도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언더 섀도우, 언더 표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언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느낌을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걸그룹 이런 위주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왜 걸그룹들 무대에서 뭐 노래하거나 할 때 보면은 눈 밑이 약간 블링블링한 느낌 있죠. 아무래도 무대에서는 그런 느낌이 훨씬 예쁘고 좀 눈도 반짝반짝해 보이거든요. 눈 떠보세요. 이런 펄이 살짝 들어간 섀도우를 눈 밑에 발라주는데요. 너무 밑에까지 바르면 또 너무 이 주름 사이에 끼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딱 이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시면 돼요. 애교살 부분에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눈 끝에서 살짝 중간 정도까지 블렌딩해서 눈매를 한층 더 깊어 보이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런 좀 어두운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살짝 음영을 주면요, 왜 앞트임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굳이 성형을 하지 않아도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앞트임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좀 블링블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 펄 사용해 줄 건데요. 소량만 발라서요. 이건 너무 또 많이 바르면 얼굴 전체에 펄이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메이크업 후에 보면은 얼굴에 완전히 너무 펄이 안 예쁘게 범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이렇게 발라주는 게 아니라 약간 눈 동공 밑에 부분만 톡톡톡 정도만 찍어주세요. 충분히 많이 바르지 않아도 이 눈동자 아랫부분에만 발라주면 충분히 눈이 블링블링해지거든요. 톡톡톡.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라주시고요. 이 정도로 끝내도 되고, 아니면 나는 오늘 좀 더 스모키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브라운 톤의 펜슬을 사용을 해서 이 눈썹 사이사이 점막 부분을 살짝 언더라인을 메꿔주셔도 좋아요. 이거는 표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안 해도 되고, 조금 더 진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안 해도 되고, 오늘 좀 더 진하게 하고 싶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뭐 클럽을 간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스모키하게 해줘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번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눈이 요즘에 나오는 섀도우나 뭐 아이라이너나 되게 안 번지는 타입이 가장 인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최대한 안 번지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고객님들이 안 번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안 번질 수는 없어요.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그럴 때 유용한 팁은요, 눈 밑이 보면은 눈 밑에 항상 번지는 부분이 따로 있으실 거예요. 이런 눈끝 부분, 이런 눈 밑에 부분이 항상 마스카라나 아이라인 때문에 번지시는데요. 거기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 할 때마다 묻기 때문에 번지는 거예요. 여기 유분기만 잡아주면 훨씬 덜 번지거든요. 유분기를 잡는 방법은 약간 미네랄 파우더 있죠. 이니스프리 뭐 이런 뭐 노세 무슨 파우더, 이런 미네랄 파우더를 브러쉬에 살짝 묻혀서요, 눈 밑을 한번 쓸어주세요. 그러면 유분기가 없거든요. 훨씬 여기가 되게 뽀송뽀송해지면서 훨씬 덜 번질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메이크업 하고 나서 이 눈 밑에 꼭 파우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스카라 아래로. 마스카라는 뭐 특별한 스킬은 없어요. 여자분들이라면 이제 마스카라 정도는 다 잘 바르시죠? 정면 볼게요.
위로. 눈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 하실 때는 이렇게 가로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이런 브러쉬가 얇은 마스카라를 선택해서 세워서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덜 묻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제 고데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잘하시는 분들은 또 잘하실 수 있는데 잘못하면 속눈썹이 다 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온도 체크를 조심해서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봉 2개 뒤에 면봉 이 손 부분을 떼서요 2개로 사용을 하거든요. 마치 매직기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로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진짜 바짝 올리고 싶거나 그럴 때는 이거를 2개를 사용해서 그 매직기처럼 2개로 이렇게 속눈썹을 잡아줘요. 한쪽만 살짝 담궈 주시고요. 항상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떠보세요. 아무래도 잘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는 건데 지속력이 좋죠. 고데를 해놓으면. 이쪽도 속눈썹이 좀 처지게 붙여졌거나 마스카라가 좀 처졌을 경우엔 고데기로 잡아주시면 훨씬 더 속눈썹도 그래서 눈은 이렇게 좀 음영이 있게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눈은 좀 음영감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러블리한 느낌을 주고 싶거든요. 여자라면 또 러블리 해야죠. 아무리 스모키를 한다고 해도 너무 무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요즘에 크림 블러셔 타입 있어요. 핑크 톤이 되게 예쁜 크림 블러셔. 이런 핑크톤. 이 핑크톤 블러셔를 그리고 저희가 섀도우를 하고 눈 화장을 하는 동안 여기에 혹시나 가루가 떨어졌거나 아까 베이스를 열심히 해놨던 것이 좀 지워질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하이라이트로 한 번 더 눈밑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스펀지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손으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화사하게 표현을 하고 싶을 땐 전체적으로 하얗게 바르지 마시고 딱 이 부분 이 눈밑이랑 이 앞광대 부분만 밝아지면 전체적으로 되게 사람이 밝아 보여요, 얼굴이. 왜냐면 톤에 맞지 않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하다 보면 너무 얼굴이 동동 떠 보이죠. 그럴 때는 눈밑 부분, 이 앞광대 웃었을 때 볼록하게 나오는 이 부분만 좀 밝혀주시면 훨씬 화사해 보여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손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건 스펀지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스펀지를 저기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하고 있는 건데 보통 평소에 사용하실 때는 스펀지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크림 블러셔를 살짝 웃어보세요. 갑자기 웃으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웃었을 때 나오는 이 앞광대 부분 살짝 블러셔를 이쪽부터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은 어려 보여야 되잖아요. 어쨌든 어리시지만 또 더 어려 보이면 좋으니까 웃었을 때 살짝 사랑스럽게 나오는 이 애플존
에다가 크림 블러셔를 살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코를 기점으로 이 밑으로 블러셔가 더 내려가 버리고 너무 커버리면 얼굴이 처져 보여요. 오히려. 왜냐면 이게 산뜻하게 사과처럼 복숭아처럼 살짝 이렇게 블러셔가 들어가야지 여기 밑에까지 혹은 너무 넓게 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서 이렇게 선으로 했을 때 코 밑으로 블러셔가 내려가지 않도록 어려 보이는 블러셔를 살짝, 그리고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엔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립은 제가 이거는 톤을 지금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바르고 계셨던 틴트가 아직 좀 묻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선택한 립 컬러는 약간 이렇게 핑크 베이스로 바를 좀 밝은 핑크랑 조금 더 포인트를 줄 핑크색이거든요. 좀 연한 이 톤을 립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이거 하나만 바르기에는 너무 아파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이 더 진한 핑크색은 안쪽 위주로 발라줄 거거든요. 이 입술 안쪽부터 시작해서 가장 진해도 되는 부분이 안쪽이에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살살 그라데이션 해가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계 부분은 손으로 톡톡톡 두들겨서 경계가 너무 많이 치지 않게,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풀로 바르는 것도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어려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은 저는 이렇게 좀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는 게 더 사랑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술을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늘 이렇게 열심히 제가 그라데이션 했죠. 베이스 연한 거부터 바르고 조금 더 핑크로 입술을 발라놔서 잘 블렌딩을 해줬는데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입술이 되게 건조해져요. 저희가 왜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네, 맞아요. 그쵸? 입술 바르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입술만 바르면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골고루 잘 발리라고. 근데 다 저도 고객님들 해드리다 보면 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버릇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예쁜 입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라데이션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해요. 이건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음. 항상 했던 그 버릇이 제 입술을 네. 망가뜨리는. 오히려 이렇게 살짝 손으로 펴주거나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안쪽은 진하게 바깥쪽은 베이스로 그라데이션해서 발랐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다 뭉쳐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쉐딩 해주실 건데요. 쉐딩은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상대방을 해줄 땐 하지만 혼자서 일반 분들이 하시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쉐딩은 잘못하면 너무 티가 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고 오면 너 오늘 이상한데? 너무 얼굴이
이 쉐딩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인다던가 아니면 쉐딩을 한 티가 난다든지. 근데 메이크업은 눈화장이나 뭐 립이나 이런 건 대놓고 바를 수가 있지만 쉐딩은 한 티가 나면 또 너무 어색하거든요. 안 하니만 못한 쉐딩하고 컨실러가 그래요. 차라리 잡티가 낫지 컨실러를 한 것처럼 하면 네. 네,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쉐딩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머리카락 난 부분부터 살짝 얼굴 좀 작아지고 싶은 부분까지만 살짝 한 번 정도 쓸어주는 정도만 하셔야지 너무 이 앞쪽까지 아까 이 애플존에 했던 블러셔 있는 데까지 쉐딩이 나와버리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더 칙칙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감싸주는 정도만 해주세요. 쉐딩은. 이 욕심을 많이 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거울 봤을 때 안 한 것 같아. 나는 했는데. 근데 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집에서 메이크업 자연스럽게 하고 나갔는데 왜 밖에 나가서 거울 보면 기절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연광에서. 내 얼굴이 아닌 그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메이크업은 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조금씩 덜어가면서 조금씩만 덜어가면서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블러셔 했던 부분에 한 번 더 살짝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을 하시는 블러셔 브러쉬보다 제가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작지 않아요, 혹시? 작아요. 그쵸? 많이 작은 것 같아요. 이게 브러쉬가 되게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애플존에만 할 수가 없어요. 크니까. 그쵸? 볼이 네. 다 핑크빛으로 그러면- 천연병 걸린 것처럼. 네, 맞아요.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블러셔를 할 때는. 한번 바꿔보세요.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항상 섀도우를 할 때건 블러셔를 할 때건 묻혀서 가루 타입은 한번 털어주세요. 너무 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또 웃어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웃었을 때 나오는 이 애플존에 살짝만 쓸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웃어주세요. 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살짝. 근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되게 크게 블러셔를 하는 것보다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 하는 게 훨씬 더 어려 보이는 동안 메이크업이거든요. 웃어보세요. 살짝. 네. 그리고 이 모델분은 헤어 라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 있으세요. 잔머리가. 근데 다 이렇진 않잖아요. 아는 저희가. 분들이 많죠. 네. 그런 맞아요. 분들은 저 항상 가장 메이크업의 마무리는 헤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되게 손쉽게 쓰실 수 있는 제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묻혀가지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어두운 거를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좀 더 정교하게 헤어라인을 잡아주셔도 되거든요.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우리가 또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디테일까지 좀 챙겨주면 훨씬 더 작은 얼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분은 되게 라인이 예쁘신데 저희가 가끔 약간 여기가 숱이 없거나 삼자인 여성분들 그쵸.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살짝 헤어 라인까지 잡아주시면 얼굴형이 훨씬 예뻐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연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근데 박수 쳐도 돼요. 근데 솔직히 이 화면에 잘 표현 잡히지 않는 이게 것 같아요. 진짜 아쉬운 게 제가 옆에서도 보고 화면도 보고 있는데 입술색이나 이런 게 너무 여기는 그냥 하나로 보이잖아요. 화면에는. 가까이 보면 너무 예쁜데. 이따가 가까이서 아쉽네요. 보시는 걸로. 예쁘다고요. 되게 네. 좋아한다. 오늘 클럽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시연하는 거 보시면서 중간에 나 궁금했던 점이 있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죠? 부끄럽잖아요. 또 이렇게 네. 물어보면. 있어도 손 들어서 말씀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그럼 없는 걸로.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예, 진짜 모델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저에게 메이크업 팁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해주신 저희 원장님께도 박수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